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11월 17일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준비를 다해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예비비 그리고 재난예비비 집행 내역 및 집행 잔액, 다른 부서에 전출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 대입 수능 대비해서 수능 전후로 관련해서 수능 당일 인파 밀집 예상 현황과 그리고 안전관리 대책, 그리고 방역관리 대책, 생활지도 대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시 회의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할 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2학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17일로 다가온 수능 준비 사항에 대한 간단한 보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응시 인원은 4,444명이고 시험장은 일반 시험장 14교, 별도 시험장 1교, 병원 시험장 1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총 12명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아이들 수송 등과 관련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튼튼하게 잘 구축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험장과 관련해서 자체 점검은 총 4회 실시했고 서류, 물품 등은 다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오늘 15일 평가원으로부터 문제지를 인수해서 재포장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6일에 수험생 예비 소집, 감독관 교육, 그리고 최종 시험장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17일에 시험이 시행되고 답지를 평가원으로 제출하면 수능 일정이 전반적으로 교육청 내에서는 다 끝나고요. 예상컨대 이제 성적표는 12월 9일 이렇게 받을 예상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능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 소관 2022학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6쪽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8%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139억 4,9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학력 신장 및 평가 사업에 1천여만 원, 장학 및 연구 사업에 800여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아교육 사업에 3,400만 원, 특수교육 사업에 4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중등교육과입니다. 중등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4.59%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230억 1,700만 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33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업교육 사업에 8억 5,600만 원, 학생 선발 배정 사업에 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에 23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원인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3.84%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582억입니다. 교원인사과 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인사관리 사업에 1억 1천여만 원 감액하였고 근로자 인건비 사업은 21억 5천여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4.19%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278억 5,200만 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2,600만 원, 특별활동 지원 사업에 6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400만 원, 대안교육 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관리 사업에 4억 7,800만 원, 기본 운영비 사업에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가름코자 하니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는 유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과, 교원 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서 의원입니다. 페이지 187페이지 두꺼운 책이요. 여기 보면 기초 문해력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요 기초 부분이 뭐 읽기 쓰기 거기에 대한 교육인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보면 5,860,000원이라고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항상 질문했듯이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서 관심이 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왜 감액이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초기 무대력 지도와 관련한 전문가 연수에 대한 네. 사업입니다. 예. 이게 본래 이제 예산은 우리 정책국 초등과에 세우지만 연수원으로 연수라서 재배정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전문가 과정 1, 2 연수에 저희들이 청주교대 파견교사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 파견교사 청주교대에서 실제 그 기초 문해력 지도와 관련한 깊은 연구와 협업으로 인해서 꽤 오랫동안 청주교대와 우리 교육청이 문해력과 관련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파견교사를 보내는데 그 파견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강사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조 강사비가 이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줄게 되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컨설팅 연수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에 이제 연수 참여자가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보다 좀 줄어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착형 연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수와 더불어서 이 학교의 구체적인 상황들 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 구체적으로 컨설팅이 가능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 예상 자체도 이렇게 좀 감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행사 용품비 같은 경우도 일부 감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줄면서 행사 용품비 전반이 좀 줄어들었고 여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면서 줄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분들이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뭐랄까 학력 향상이나 그런 거는 이거는 이제 기초 문해력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제 학력 향상 부분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이 문해력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영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닙니다. 국어를 얘기하는 건가요? 흔히 이야기하는 3RS라고 하는 이제 이 기초적으로 이제 쓰기 읽기가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기초학력 지원센터라는 센터 내에 지속적으로 기초학력과 관련한 이렇게 연구, 그다음에 이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특히 이제 기초학력과 관련한 부분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담임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소가 될 만한 부분은 이 담임 차원에서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 학교 차원에서 공동 대개 이제 기초학력이 좀 어려운 아이들은 다른 생활도 좀 사실 어려운 아이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요. 그거 이제 학교 자체에서 어려운 부분은 교육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강사 지원 등을 통해서 기초학력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요. 매년 이제 이런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데 정말로 현황 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트렌드 관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책은, 그 다음에 향후 그거를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계획은 서 있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개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이 일반적인 경우가 3% 내지 4% 정도가 늘상 있어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더 늘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교육 회복이라는 이게 큰 차원에서의 이 접근 플러스 이게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교육 복지와 같이 연동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가정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돌보는 분들이 이 아이에게 없는 아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이 담임 선생님이 1차 지도를 하고 학교 내에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지원, 그게 좀 어려운 아이들은 실제 교육청 차원에서 기초학력 지원센터라든가 전문 기관들을 좀 연계하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쭈고 다시 한번 재차 질문 드리는데 제가 얻고 싶은 답은 본 의원이 좀 그런 부분들이 다만 1%든 2%든 매년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일 질문을 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매년 그게 수치가 하나도 변동이 없다면 본 의원이 여기서 질문을 잘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다면 좀 계획이라도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오늘 꼭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계획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질의를 마치고요. 231페이지요. 에, 231페이지에 보면 그 이제 공립학교 방과 후 지원 이렇게 갖고 나와 있는데 사업 개요 편성 내용
여기에 보면 공립학교의 문제점이 뭐냐면 21년 3차 추경에도 1억 2,096만 원을 감액했는데 22년 3차 추경에서 감액 예산이 1억 9,392만 원 증가한 사유는 뭔지, 그리고 23년 본 예산 편성 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방과 후 특기 적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그러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차 추경에서의 이제 감액에 대한 부분, 증가한 사유하고 23년 본 예산 할 때 그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 방과 후 특기정성 개발을 위한 방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3차 추경의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사유는 2022년 3월에 방과 후 바우처와 관련한 이 전자카드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저희들이 이제 22년 예산을 세운 이후에 이제 이 방과 후 지원비가 이제 방과 후 바우처 꿈꾸미 카드라는 방과 후 바우처를 통해서 이렇게 이 지원이 되는데, 크게 방과후와 관련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와 그리고 이 카드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이 선정을 해 놓은 수많은 외부 기관 등에서 활용을 해서 이 방과후 활동들을, 방과후 교육들을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데, 저희 처음에 21년에 저희들에게 이제 신청했던 아이들은 681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과후 바우처를 학교로 교부를 저희들이 했고, 22년 3월에 전자카드가 도입하면서 예상 인원이 이 550명과 또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 169명 이렇게 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개 특수교육 대상자는 이 방과후 제공기관이 있는데, 그 방과후 제공기관이 이 가맹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총 세종만 해도 215개 기관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 아이들의 방과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예상했던 이 방과후에 참여하는 아이들 숫자가 이런저런 사유들로 인해서 줄어들게 되는데, 그 줄어들게 되는 이 이유 등은 본래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세워놨던 내용이 바우처 지원비와 학교 방과후로 이렇게 나뉘면서 이런 1차 줄었고, 실제 이 바우처를 활용해서 연수를 하려고 하던 아이들도 이런저런 사유로 이제 이렇게 연수에 참여를 덜 하거나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제 16만 원을 쓰게 돼 있는데 16만 원을 다 쓰지 않고 한 10만 원이나 11만 원이나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감액 편성을 하였고요. 23년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방과후 제공기관이 215개 기관이 등록을 했고요. 그 215개 기관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방과후 바우처와 관련한 사용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일반 학급의 방과후 학교 개설 강좌 중에 희망하는 강좌들은 단위 학교 내에서도 방과후 바우처를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중에 이제 지역사회에 연계한 토요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계절 학교. 그다음에 방과 후에는 재활승마라든가 수영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유치원과 관련한 방과후 지원들이 조금 적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의회에 입성한 지가 4개월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이 한 바퀴를 이렇게 결산이나 그다음에 추경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고 보니까 이 지적한 내용들이
앞전에서도 나오고 또 내년에 시작하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교육청에도 뭐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있을 거고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중간에 좀 이렇게 오류가 생길 경우에는 그거를 빨리빨리 복원할 수 있고 원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사후를 위해서 데이터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러이러한 저런 일들을 그 후임자들이 왔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그 데이터를 남겨놓고 관리함으로 인해서 후임자나 또 새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더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근거, 기반 자료가 될 건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들이 매년 감사할 때나 뭐 결산이나 추경 뭐 이거 할 때 똑같은 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과연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요. 예, 이번 특수교육 대상과 관련한 방과 후 과정은 중간에 이제 꼼꼼히 카드가 이제 중간에 도입되면서 그런 부분들 감액이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사실은 올해 들어서 이제 중간에 이 코로나 재유행 등과 관련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우리 지원 기관들에 가다가 이제 좀 덜 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금 사실은 내가 국장님한테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예.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본의원이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더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김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유숙 의원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 준비하시느냐 우리 교육정책국 모두 고생 많으시고요.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2020년부터였죠. 2020년, 2021년 그리고 올해 2022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부서별로 사업 금액이 이렇게 조금씩 감소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올해로 이제 코로나가 3년째를 맞이하면서 이게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으로 조금 나뉘어지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어요. 물론 그 사업 성격이나 뭐 대상 방법 등에 따라서 그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묘가 조금씩 보이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렇거든요. 예.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 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그 적극성을 띠고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또 교원 연수에 좀 만전을 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20년 이제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좀 적극적으로 했고요. 실제 이제 올해 들어서도 이 코로나가 재유행 등과 관련한 이 당국의 경고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올해 들어서는 학교 체험활동 등 코로나로 해서 이제 못했던 내용들을 좀 많이 했고요. 해외 연수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이제 대면 연수로 다 이루어졌고요. 사실은 대면 연수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온라인이라든가 또 전체의 이제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도 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이 방식으로 좀 운영을 했거나 아니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그런 회의 방법들을 좀 활용을 하거나 하는 좀 적극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대규모로 기획됐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 학교에서도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행사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185쪽을 좀 봐주십시오. 사업 설명서입니다. 네.
거기 보시면 학생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그 활동 꾸러미 글을 사전 제작을 해서 이제 각 가정의 우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사업 성과 내용을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뭐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굉장히 이제 높아진 거죠. 집에서도 이제 맞습니다. 체험할 수 있게끔 하시니까 이게 저는 적극 행정을 통한 방법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보시면은 그래서 2021년도 뭐 1,000만 원에서 지금 감액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10% 됐나요? 예. 근데 아까 우리 앞서 김학서 이거 185쪽 같으면 185쪽입니다. 예. 학생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신 부분들. 작년에 성과 부분 말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이 2022년, 23년, 4년 다 지금 예산이 다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상황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뭐 꾸러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좀 더 참여율을 좀 제고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 우리 김학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187쪽 그리고 189쪽을 보시면 이게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교육 연소가 뭐 앞서서도 설명을 조금 해주셨지만 지금 그 전체적인 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연소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좀 덜하거나 그 신청을 덜하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보시면 29% 34%가 지금 이번에 감액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거의 비슷한데. 네. 그 사업 부서가 얼마나 좀 적극성을 띠고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가 좀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재차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중등교육과인가요? 잠시만요. 네. 중학교 권역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인데요. 잠시만요. 266쪽입니다. 말씀하시죠. 네네. 여기 보시면은 그 예산을 보면 2021년에 2,000여 명이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기준을 해서 이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예상치 절반인 1,00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공동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중학교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 탐구 강좌하고 이 교과 부분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조금 회복이 되면서 그 교육 회복 차원에서 이제 중학교의 대면 강좌라든가 학교 교과 보충 강좌들이 좀 개설이 돼서 다양한 진로 체험들이 확대가 됐고요. 상대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동교육과정, 그러니까 국가에서 교육 회복이라는 전체적인 큰 차원에서 이제 지원들이 계속 이루어졌고 그 지원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대면 강좌들이 학교별로 좀 많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그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이 관심도가 약간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과 탐구와 관련한 부분은 이제 그 학기 중에 운영을 하고 진로 탐구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방학 중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마 진로 탐구 강좌가 좀 이 1, 2월 중에 개설이 되면 상당 부분 뭐 작년에 비슷한 수준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일단은 내용들이어서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가 올해 갑자기 그 절반이 뚝 떨어진 거는 조금 더 되돌아봐야 되는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거는 좀 더 그러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면 뭐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신청을 저는 하는 뭐 학생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만족도를 지금 보시면은 그 5단계 척도 중 3단계 다소 만족함 이상 응답까지 포함한 거라서 사실은 우리가 만족도를 얘기할 때 뭐
매우 만족 이 정도가 만족도지 사실 다소 만족함은 그렇게 만족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예. 포함해서 이렇게 높은 만족도를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절반 이상 신청을 안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이 과정들을 조금 더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향후 이제 그 모니터링이라든가 아니 내용들을 첨예하게 좀 점검을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21년에는 현직 교사들이 대거 이 공동교육과정 교과 영역에 많이 좀 참여해서 집중도가 좀 훨씬 더 올라간 내용들은 사실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진로 탐구와 관련해서는 이 23학년도 1, 2학기에 23년도 본 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굉장히 좀 이 구체적으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좀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옥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신설 학교 개교와 관련해서는 문제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신설학교 개교라고 예, 하시면 개교 일정이 지금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 기공에 문제가 없는지. 예,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뭐 어려움은 있지만 신설학교 부분은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네. 여쭤본 이유가 이제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능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그 시험 감독에 대한 인력 배치 부분, 즉 그거는 다 끝났는지 문제가 없었는지. 예,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예. 이렇게 인력으로 이렇게 감독인 요원으로 다 차출이 되시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능과 관련한 몇 번의 협의회 등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 무리가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 감독이 그러니까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도 어떤 추가 없이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되나요? 예, 저희 특별한 사항이 생길 걸 예상해서 예비 감독관이라든가 예, 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어떤 뭐 통신문이 됐든 문자가 됐든 수시로 좀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설명서 자료인데요. 학생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관심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예, 지금 네, 말씀하시죠. 네네 편성 사유에 보니까 이게 사업 기간이 원래는 9월까지였는데요. 캠프가 7월에 종료가 되었다고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종료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조기에 종료된 이유는 이 연수를 받으신 선생님들이 방학 중에 이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집중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7월 이전에 좀 종료를 시켜야 돼서 그때 좀 종료를 먼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연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연수가 이루어지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 기간을 굳이 9월까지로 이렇게 잡을 쓸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방학 중에 이루어지기는 집중이 되기는 하지만 학기 중에도 여전히 이제 이 기초학력과 관련한 부분은 지원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뭐 9월이나 10월까지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방학 중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네. 7월에 이렇게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년도 사업 성과에서는 온라인 캠프가 운영이 되었다고 지금 나오네요. 8월에. 같이 병행이 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229쪽입니다. 교수 학습 편의 지원 부분입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여기 그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이제 장애학생 활동 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가 총 7개 학교에 기관에 11명이 배치가 완료되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예, 예. 그죠? 그런데 밑에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12개월에 15명으로 잡혀 있어요. 예, 예.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요게 그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보면 11명 배치 완료라고 돼 있는 건 작년 네. 거거든요. 요 밑에 예산은 올해 예산이고요. 예. 그래서 15명과 관련한 부분은 앞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1명을 배치했고 올해 15명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15명이 배치됐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이 지금 사회복무요원 어떤 추가 배치 요구는 어떤가요? 학교 현장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추가 배치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있고요. 그 예. 부분이 이제 학교랑 협의를 해서 이게 군하고도 같이 협의가 되는 부분이어서 예. 같이 협의해서 필요한 인원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굉장히 대기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예. 기관을 못 찾아서.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을 벗어나는 범위까지도 지금 가려고 하는 정도라서 이 부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또 학교 측에서 취소를 해서 다시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예, 예, 이게 되게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당사자에게는. 예. 네네. 그래서 그거 수급을 이렇게 조율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31쪽입니다. 많이 질문이 나오고 계시는데요. 앞서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신 부분인데 그 편성 사유에 보니까 발급 인원과 실제 사용 인원에 이제 좀 편차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방과 후 제공 기관이 215개 기관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23년도 예, 예, 예. 예, 준비하고 현재는 있는 그 기관입니다. 기관이 더 늘어났나요? 이 제공 기관이? 계속 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학생 차이가 약 118명이 미사용한 것으로 지금 요 데이터 상으로는 좀 추계가 되는데요. 예, 예. 이 혹시 DB를 구축하고 계시나요? 그 이제 111명으로 딱 이제 카드를 16만 원을 주는데 그 16만 원을 다 사용한 아이들과 16만 원 중에 10만 원이나 뭐 15만 원, 뭐 11만 원 이렇게 사용하는 아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서서 예. 이제 그 답변은 제가 들었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과 예. 그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들이 예.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냐는 질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 사용하지 않는 사유는 말씀드렸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마 각 기관별로 몇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제공을 받았는지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 있고요. 그 자료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찾아서 추후 좀 제출을 해주시고 이게 관리가 돼야지 그 기간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니즈가 여기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주 사용하는 곳은 아이들의 만족도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거는 어떤 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었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차후에 어떻게 발급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툴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자료 잘 정리를 해서 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를 다시 한번 주시기로 했으니까요. 254쪽에 그 중등교육과 부분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공동교육 과정 부분인데요. 지금 2억 5,937만 원 감액을 하시겠다고 지금 자료가 올라와져 있는데요. 예. 네, 이 학기마다 이제 강좌 개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263강좌 1학기. 근데 실제로는
1학기에 160 강좌가 운영이 되었고 예. 2학기 또한 205 강좌를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112개의 강좌가 개설되고 운영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예.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 저희들이 이제 강좌를 개설할 때, 그 다음에 또 실제 강좌를 운영하면서 강좌를 개설할 때 하고 그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에서 최대한 이렇게 수립을 하지만 실제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선택한 숫자 자체가 일정하게 적거나 아니면 대입에 이번에는 사실은 대입과 관련해서 이제 약간의 변동이 좀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수시 비율이 조금 줄은 것, 정시 비율이 좀 확대하는 이런 기조가 좀 흐름이 좀 있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선택하는 강좌 수가 좀 현격하게 좀 줄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강사 관리라든가 모니터링, 만족도, 좀 지속적인 질 관리, 그리고 변화되는 입시의 흐름에 맞춰서 정비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적 위주가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울러서 거기 온라인 접수 시스템 유지 관리 집행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 내용이 그 기존 상태로 사용이 가능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 상태 사용 가능한데 그 프로그램을 개선을 하려고 하셨던 원인이 있었는지. 이게 이제 그 유지 관리인데 이게 사실은 이 집중적으로 아이들 전반을 다 관리하는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게 이제 줄어들면서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한 부분과 실제가 지금 계속 미스매칭되고 있다라는 약간 말씀이시죠?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예측했던 부분하고 이렇게 많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측을 줄이는 게 사실 예산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인데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신 부분이 그런 있는 것 부분은 같고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하단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지만 그 퇴직하고 추후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똑같은 맥락인가요? 담당 업무를 그럼 누가 처리했나요? 담당 우리 그 청해 그 담당 과외 직원이 처리를 했고요. 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처리를 했고 실제 이제 기간제 기원이 기간이 매우 짧아지면 채용이 사실상 좀 어려움이 좀 있고 또 업무 자체가 이렇게 짧게 금방 이해하고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힘들지만 저희 담당 직원이 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업무가 그 직원분한테 좀 업무로드가 걸릴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채용을 했으나 그분이 하지 않아서 다시 또 채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채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제 중간에 그 예상치 못하게 이제 중도 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채용을 했다가 그 기간 자체가 짧아서 그 부분을 다시 채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직원이 그냥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업무를. 네, 그 직원이 좀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 313쪽입니다. 고졸 취업 희망자 취업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예. 그 지금 여러 가지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 성과 같은 것도 많이 내고 계신 것으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곳은 그러면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취업 기준이라 이런 게 현황이 지금 있습니까? 그 지원 현황을 한번 밑에 추진 실적을 한번 보시죠. 그 이제 기준에 따라서 1인당 한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교육청 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을 5대5로 하고 있는데 그거 보시는 대로 세종여고에 20명, 하이테크 34명 등이 이렇게 지원을 했고 또 이렇게 그 뒤에 보시면 각종 이 기능사 뭐 등과 관련해서 자격
취득을 72개를 취득하는 성과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를 좀 했죠. 그러면 이런 예. 이제 아이들이 이런 자격을 취득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 예. 취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취업률도 지금 다 데이터가 있으시죠? 예,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조금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368쪽에 교원 인사과 교육 경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교육 경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250만 원 전체가 감액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368쪽이죠. 네. 다시도 위탁 교육 경비 어떤 부분? 예. 교육 경비 외부 체험 연수 중 각종 시설 방문 시 입장료 등 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뒤에 세부 산출 내역에 보니까 예. 예, 25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전액 감액을 지금 올리셔가지고 예. 그 사유가 뭔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잠깐만요. 일정 자격 연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일정 이 자격 연수 중에 당초에 이제 그 현장 체험 학습들이 있었습니다. 현장 체험이 특히 이제 문화구경이라든가 기관 방문 등이 본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일정 연수 할 때가 여름 방학이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또 잠시 이렇게 좀 이 경고라는 이제 당국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체험 연수와 관련한 부분은 좀 중간에 연수 계획에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험 연수를 못했고 그 체험 연수를 못하게 되면 다시 우리 인사과로 재배정되었던 것이 다시 인사과로 다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감액된 사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400페이지인데요. 교원 노사 관계 이해 연수 부분입니다. 예. 그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교육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지금 사유에 적혀 있는데요. 예. 이 사유가 어떤 취소 사유가 될 만큼 어떤 큰 사안이 있으셨는지요? 저희들이 아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한국교육노동교육원이라는 데에서 전국의 이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 이렇게 요구를 받아서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22년에 이제 마지막 교육 일정이 11월 21일, 23일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거 다른 거 지금 402쪽, 예. 400쪽 말씀드렸습니다. 402쪽. 예. 400쪽 맞는데요? 400쪽 맞죠? 예. 그래서 이 학교 경영자 노사 관계 리더십이라는 과정명이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 인원이 줄어드니까 이 한국교육노동교육원이 일정 자체를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또 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예. 그러니까 이 수요를 받아서 네. 한국교육노동교육원이 전국에서 이렇게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그 재원을 보내드리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전체적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11월에 예상됐던 것이죠. 원래는 11월에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예.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 뒤에 과장님들 그 의자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그 의자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 교체를 지금 그 사무처에 부탁을 드린 상황인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일단 제가 드릴 질문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신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능 또 1년 농사를 잘 마무리하는데 또 교육계에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도록 좀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착실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앞에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315페이지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현장 학습이 그 금액이 일단 좀 감액이 된 게 좀 아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16명을 대상으로 해서 6주 동안 최근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 예, 그랬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게 있나요? 예, 결과 보고서가 지금 아이들이 오늘 돌아오나요? 아이들은 지난주에 왔고요. 결과 보고서는 오늘 지금 내후계제 중입니다. 아, 예, 지금 뭐 결과 보고서는 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은 결과 보고서와 예. 이제 그 세부 일정에 관련돼서 좀 자료를 제출을 결과 보고서와 함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16명 대상 학생이 예, 지금 이제 직업과외교를 이제 함께 갔을 것 같은데 예.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그 317쪽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구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직업계고 학과당 2명씩인데 IT 조리 보건 미용 기계 제빵 사무 회계 등 이렇게 현재 3개 학교에 저희들이 직업계고 학생들이 있는데 그 3개 학교의 모든 학과당 2명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세개 학교에서 2명을 추천을 하고 예, 예. 16명. 그래서 예. 이제 금액이 남는다는 게 이제 아깝다는 얘기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면은 사실은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더 가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 이건 이제 남은 금액 대비해서 이제 피드백이 좋으면 예, 예. 내년에 이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싶어서 이건 낙찰 차액이라서 네, 예산이 그렇죠. 세우면 무조건 좀 남게 돼 있어서요. 예. 예산을 좀 더 이렇게 좀 확충을 해서 네. 그래서 좀 참여 인원을 좀 늘려 예. 예, 그래서 고민하겠습니다. 피드백이 되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뒤에 역시 똑같이 이제 또 하이테크 319페이지거든요. 예, 예. 우리 도제학교 운영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건데 이제 요게 이제 자산을 저희가 취득하는 과정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이게 없어질지 모른다고 했는데 예.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도제학교 방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내용이긴 한데요. 21학년도에 이제 도제학교 재참여를 추진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근데 교육노동부 심사 결과 이 하이테크가 아이들 학생 모집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반 운영을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해서 미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세종미래학교라고 해서 학교명도 좀 바꾸고 학과도 좀 개편을 하고 지금 2023년도 신입생과 관련해서는 좀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지금 이 1차 아이들 수요조사에 보면 이 전에 하이테크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새로 바뀌는 세종미래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할 의사는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들이 학과 개편이 좀 잘 마무리가 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수요에 걸맞게 이렇게 좀 아이들이 좀 오고 채워지면 정부 부처와 협력해서 도제학교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 등과 연계해서 이 하이테크가 세종미래학교를 이렇게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장영실고하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이테크하고
그 경쟁 아닌 경쟁 차원에서 예. 학생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하이테크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전통적인 사업과 관련한 기계화학 이 두 과가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뭐 그 수요는 늘 뭐 있지만 이 아이들의 이렇게 입학 수요는 사실 상당히 좀 적었고 네. 지리적 여건이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이 개편되는 세종미래학교하고 장영신고는 학과에서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은 최소화했고 거의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제과제빵 부분하고 매식조리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잘 이렇게 아이들이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한 상태고 충분히 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이테크 세종미래학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우리 357페이지 창의진로 교육원 정시체험 공간 구축은 당연히 이제 건축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357페이지 예. 이게 뭐 2월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혹시 창의진로 교육원 이 공기에 관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 본래 이제 그 건축물은 행복청에서 짓고 또 이 거기에 들어간 시설은 우리교육청에서 하고 건축물이 완공이 돼야 시설이 가능해지고 해서 그 기간이 저희들 예상보다 작년에 이런저런 파동으로 좀 늘어났고 자세한 일정과 그 내용들은 자료 정리된 게 있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봐야죠. 예, 조직 개편은 이제 1월 1일자로 예상이 돼 있고요. 전에 이제 조직 개편 내용이 좀 의회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조직 개편은 돼 있고, 그러면 기관이 그때부터 이제 설립을 되고 실제 시범 운영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24년에 돼서야 정상적으로 좀 가동이 될 것 같고. 적어도 1학기 중에는 9월 이전까지는 그런 시설이 이제 거의 이제 보강이 되고 9월 이후에는 이용된 시설, 이제 완성된 시설에서 시범 운영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의 진로진학과 관련한 부분들이 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건물 이게 건축에 관한 진행 현황도 같이 자료 요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김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317쪽입니다. 네, 아까 안신희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글로벌 현장 학습 운영 현황인데요. 예. 이게 2020년하고 2021년에 코로나로 이제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인원이 현장 학습에 이번에 참여한 것 같아요. 맞나요? 저 자료 보시는 것처럼 예. 조금씩 인원이 19년에는 5명이었다가 지금은 16명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두 번을 운영을 못했다 보니까 이번에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시죠. 예. 예. 옆에 보시면 316쪽에 그 세부 산출 내역 보면은 인솔교사 여비가 이제 5명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인솔교사는 제가 3명으로 또 옆에 있는데 왜 5명인지 조금 궁금하네요. 교육청 관계자가 같이 갔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2명을 포함한 부분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총 교사가 그러니까 5명이 가신 거예요? 이제 새 학교에 3분하고 이제 교육청 관계자. 아, 예. 각 학교별로 한 분씩이 이제 인솔교사이신가 보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솔교사나 교육청 관계자의 그 한국 티켓이나 체류비가 따로 표기가 돼 있지 않은데 이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가신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 다 총 의탁 운영 계약에 포함된. 그러면 1번이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시면 산출 내역 보시면 이게 16명으로 돼 있어서 저는 학생들의 숫자로 보였는데 여기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단 말씀이세요? 여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 여비 관련해서는 당초의 계획은 저희가 따로 인성교사 예비를 교사랑 했는데요. 아, 예. 여기 이제 315쪽에 보시면 예. 본래 우리가 이제 여비 계산을 해 놓았다가 그 차량 제공을 위탁 업체에서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와 관련한 60만 원은 감액 처리를 좀 그러면 했습니다. 이 거기 안에 항공 티켓이나 체류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 운영비로 이제 5명,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청 관계자 2분하고 인솔교사 3분의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체 위탁을 그렇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 1번의 말씀 운영비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렇다 보면 이게 지금 인당 1,500만 원인데요. 예. 이게 6주를 갔어요. 예. 그러면 이게 금액이 조금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그 실제 체험이나 아니면 체류나 이런 내용 등의 이 아이들이 충분히 쉬면서 공부도 좀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비는 충분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방금 그런 우려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우리 계약서 내에 좀 연기를 해서 그런 부분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는 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그 인솔교사가 2주씩 체류해서 3명이 교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분씩 교대해서 가시는 거예요? 갔다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교사가 계속 있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한 분이 가시고 다음 분이 오시고 그러니까 한 분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그리고- 분이 2주씩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한 분씩이 가고 한 분씩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16주죠. 6주 내에 그 2명의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계속 상주에 계시고 아니 한 분이 또 가고 한 분이 오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거기에는 학교의 선생님 한 분하고 교육청 관계자가 한 분이 이제 있는 거고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알겠고요. 보시면 6주 과정의 어학교육이 지금 보면은 2주, 직무교육 2주, 현상실습 2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이게 운영 방침을 또 보시면 직무 및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을 추천하게끔 돼 있어요. 예. 제가 봤어도 이게 소수가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선발이라고 해야겠죠. 선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셨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중에서도 어학 능력을 좀 보셨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가셔서 현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또 이 직무를 충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저희들이 받는 방식입니다. 학교에서 예. 추천을 받는 방식인데 학교에서 이제 판단할 때 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네. 굉장히 좋은 혜택이고 그렇죠. 학생들이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부분일 텐데 예. 이제 학교장에서 선발할 때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기준이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예.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걸 학교에서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네. 그 계획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어쨌거나 선발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아이들이 다 참여하거나 또는 이렇게 다 공개되는 방식으로 해서 예. 하여튼 좀 인원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예. 뭐 일단은 예산 등의 선발 과정에 대한 저희 그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6주 중에 어학 교육이 3분의 1을 차지해요. 예. 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어학을 좀 중점적으로 한 다음에 지금 뭐 직무를 교육을 하고 또 현장까지 실습하는 걸로 보이는데 예. 이게 외국까지 나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네, 현장에서의 그런 그 경험치를 굉장히 최대한 끌어당기는 것이 이런 거의 목적인데 현장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안배해야 되는 게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학이라는 게 그냥 여기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방식은 아니고 현장에서 이제 그 현지인들과의 만남들 그 만남이 결국 직무랑 현장 실습이 예, 어차피 같이- 외국인들을 같이 만나서 이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렇죠. 배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 어느 정도 외국어 능력 그게 저는 기준이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건 데이터로 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다 선발을 그렇죠. 하거나 하진 않죠. 그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베이스를 하고 갔을 텐데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6주라는 과정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과정인데 예. 어학 연수보다는 좀 현장 경험을 더
저는 더 안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실제 꽤 오랫동안 12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해왔던 거고, 네. 이 현장에서의 이 연수 과정에서의 판단, 그 연수 이 끝난 후에 뭐 등등 이렇게 이 지속돼 온 사업이 라서 네. 그 부분의 성과라든가 보완 이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한 건데요. 그러셨겠죠.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지금 이제 뭐 연초라는 11년 차, 그러니까 10년 넘게 지금 지속되어 온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되게 굉장히 좋다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됐는지, 이 학생들이 가서 어떤 성과를 이제 어떤 효과를 갖고서는 뭐 취업에 직접적으로 연계가 됐다거나 그런 데이터가 혹시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예, 관리는 돼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 최근 같은 경우는 호주의 인력 수요가 이제 워낙 많아서 네. 요구를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 아이들과 현장에 체험에 나갔던 곳과 예. 그다음에 거기서 요구하는 여러 역량들이 이렇게 잘 맞을 때 취업이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경우에는 좀 맞기도 하고 또 실제 맞는데 이제 외국에 혼자 체류해야 되는 어려움 등이 있어서 제 취업 말씀드리는 거는 예. 해외 취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이거를 기반으로 갖고 와서 이제 국내 취업도 이제 국내 말씀드리는 말씀하시는 거라서 거죠? 예, 뭐 종합적인 거죠. 해외 예. 됐을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정리가 돼 있고요. 네. 예, 자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해외에 한번 나간다는 것이 이제 이 학생들에게는 뭐 요즘은 또 뭐 어려서부터도 많이 나가지만 이게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나간다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인당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는 만큼 그 효과성이 조금 더 담보가 돼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예, 네네. 좀 더 면밀하게 또 사업 진행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면서 예, 조금 잘 더- 살피겠습니다. 예, 여쭈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예, 보셨을까요? 예, 말씀하시죠. 보시면 학습 연구년 특별 연수입니다. 예, 예. 네. 이게 굉장히 교원에게도 이 부분도 이제 전문성 신장에 이번에는 교원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맞습니다. 예, 당초에 16명 선발로 예정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매해 뭐 이 정도 선발을 하고 해서 진행을 하셨던 부분인 거겠죠? 이게 이 16명의 의미가 있나요? 그 16명은 사실은 학습 연구전과 관련해서는 이게 처음에 설계가 될 때 교육부의 설계가 될 때 그 마치 대학 교수들의 이 안식년과 비슷한 제도로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세종의 경우 다른 교육청도 좀 비슷하긴 한데 그 젊은 교원들이 좀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 이성과나 뭐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한 제도로 좀 많이 좀 활용을 했고 실제 안식년의 개념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은 좀 적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육청에 매우 필요한 또는 뭐 그렇게 역량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을 이렇게 좀 일정하게 좀 이 제한도 하고 그 영역에 걸맞는 분들을 안식년 아니 학습 연구전 특별 연수로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선발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응시하신 분들 지원하신 분들의 내용이 잘 맞기도 하고 좀 덜 맞기도 하는데 22년도에서는 실제 지원하신 분들하고 선발한 인원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됐는데 응시 인원이 적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 기준에 부합한 인원이 기준에 적었던 부합한 부분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응시 인원은 겨우 이렇게 맞는 생각보다 이 연구년이 이렇게 많이 지원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그
유치원은 지원 인원 한 명이 선발이 됐고요. 이 초동은 5명을 이렇게 우리가 선발하고자 했는데 4명밖에 지원을 안 하셨어요. 중등은요? 중등은 네, 지원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13분이 이제 지원을 하셨는데 그 중에 6분을 선발한 거죠. 일단 궁금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떤 기준으로 11명을 선별했을까? 이게 보통은 16명을 기준으로 세운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예. 굉장히 5명이나 선발을 이제 안 했다는 것은 일단 예산이 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교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유치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교원 수하고 이렇게 좀 비례를 해서 처음에 계획을 설립을 예. 했는데 유치원과 초등에서 의외로 이렇게 좀 지원자가 적었습니다. 이게 꼭 그 비율에 맞게끔 이 인원을 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대부분 이렇게 선발과 관련한 부분은 전체의 이 공평성을 기한다는 그냥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발 인원이 적으면 그 급별에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서운해하시죠. 일단은 어떤 또 말씀인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급별이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하는 네. 개념도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보셨을까요? 예, 이 학업 중단 숙려제 이 부분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게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으로 해서 이게 분담금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을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청소년과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연구나 이제 정책 제언을 하는 기관인데요. 예. 이게 분담금이라고 하면은 타 교육청하고 이제 함께해서 나눠서 내시는 그런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전체 17개 시도 교육청이요? 예. 그럼 이 기관에서 뭐 세종 지역의 이제 학업 중단 위기 및 학교 부적응 학생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시를 받거나 또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한 부분들이 최근에 있나요? 이게 이제 그 특별 거부금 방식인데 이 교육부에서 예. 이제 이게 시도교육청을 활용하는 예. 방식입니다. 교육부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면 이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이런저런 정책 연구를 교육부가 이렇게 맡기면서 네. 그 정책 연구와 관련한 부분을 교육부가 직접 이렇게 교육부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과 운영에 권한이 없어서 각 시도를 통해서 이 설정을 하고 시도에서 분담금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이죠. 근데 일단은 제가 아까 자료를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연구원에서 뭐 충북이나 뭐 이제 그 다른 지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종 지역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이게 뭐 공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 내용을 뭐 교육청을 통해서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기관인 거잖아요. 그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죠.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과 관련한 연구를 하거나 뭐 그런 연구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청소년 관련해서 뭐 충북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 한번 자료를 좀 찾아보시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이 연구원에서 관련돼서 뭐 이렇게 제언이라든가 뭐 정책 뭐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는 하고 있어서 이런 어쨌든 분담금을 내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설명인지는 알겠으나 그냥 그렇게만 그치는 것인지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이제 이분들이 교육부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역 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로 든 여러 가지 사항들은 뭐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참고 자료이고 결국 이 교육부가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기관들을 좀 활용을 하거든요. 그 활용하는 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의 그런 교육청에서의 그런 뭐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여기서는 뭐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실 예, 건가요? 필요하면 아마 뭐 그 연구하는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은 활용은 하겠지만 네. 실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이 연구 목적으로 각 지역교육청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아까 사실 김현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페이지에 보면은 윗부분에 17명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1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회복무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이제 세부 산출내역에는 15명으로 돼 있고 예. 설명 자료에는 17명이잖아요. 예. 그 이제 22년에는 11개 기관 17명인데 여기 이제 본래 관내 사회복무요원 배치 요청 증가를 감안해서 처음에는 15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22년도에 이 6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추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11명이었던 것이 플러스 6명이 된 거고, 그러니까 15명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2명이 더 늘어난 형태인 거죠. 21년에 7개 기관에서 11명인데 그 11명이 22년에는 11개 기관에서 17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1년도로 본다면 6명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처음에는 15명이 될 거라고 예상해서 15명으로 세운 거죠. 근데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2명이. 아, 그럼 필요에 의해서 더 늘어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비용은 뭐 부족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더 늘어났는데 이 비용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15명으로 세웠는데 예. 2명이 늘어났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지원이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이 사회복무요원은 중간에 좀 제대한 인원도 있고 그래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 그럼 증액은 어디서 뭐 중간에 어떻게 하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증액을 하신 거죠? 어디에서 가져오신 거죠? 이 추경 사회복무요원 추경 증감 이렇게 보시면 1,980만 원이고 기존 예산이 이제 그 1억 2,600만 원인데 최종 예산이 이제 1억 4천 원이잖아요. 약간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5명을 기준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 15명을 예. 기준으로 했는데 예. 그러니까 21년에 11명이었습니다. 21년에 11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본래 본 예산을 짤 때 그때 단가가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70만 원이었고 지금 추경에서는 81만 원으로 단가 자체가 이렇게 변동이 좀 있었고요. 본래 15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 15명에서 더 2명 요청이 들어와서 2명을 더 늘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2명을 늘렸는데 그 2명분의 예산은 이거를 지금 증감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예. 2명을 늘렸으면 증감을 했으면 81만 원에서 2명을 증감을 했으면
160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본자산 처음에 세울 때 단가 네. 자체가 이제 변동이 좀 있었고요. 예. 단가가 이제 본자산 70만 원이었고, 근데 추경을 하는 지금 시점에서 추경을 하면서 이 11만 원이 더 증가가 된 거죠. 81만 원이 단가가 된 겁니다. 예, 그 차이 있고요. 단가를 높이면서 투명분이 안에 들어가요. 예. 이 부분이 회장님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투명분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경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17명 분을 이렇게 산출 내역은 그냥 15명으로 해서 적으셨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그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좀 명확하게 그 부분 예. 설명서에 좀 더 넣고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5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긴 하셨는데 잠깐만. 예. 예, 말씀하시죠. 예. 그 3항에 보면은 편성 내용 및 사유가 올해 내역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 263 강좌를 개설했으나 160개가 개설돼서 운영된 거고, 그리고 205 강좌 개설했으나 실제로 112개가 강좌가 개설 운영됐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예. 올해 내용인 거죠. 예. 근데 이게 뒷부분에 보면은 전년도 내용도 실상적으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캠공2인데 예. 내용에 보면 여기도 똑같게 내용이 같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1학기에 160 강좌가 개설이 된 거고 실제로, 예. 그리고 2학기 때도 112 강좌,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이랑 동의를 하잖아요. 잠깐만요. 예. 그리고 밑에 공동 과정 5도 보면은 이게 실제 25개 개설됐고 19개가 개설됐고 뒷부분에 전년도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게 실제로 진짜 똑같이 올해도 똑같이 강좌 수가 같았던 건지 작년이랑 이게 5기 5타인 건지 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십 21년도 추진 실적에서 1학기 캔공2 강좌가 160 2학기가 160 강좌고요. 2학기 이제 21년도 2학기가 144강좌입니다. 제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요 부분이 추진 실적이 5기인 것 같습니다. 자료가 그 부분이 새로 수정을 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보니까 21년도 1학기가 197강좌고 2학기가 144강좌 캔공2고요. 그다음에 144강자요? 예. 그 이제 22년도 1학기가 160강좌가 이게 맞습니다. 1학기. 예. 그런데 이제 2학기에는 112강좌로 좀 줄은 거죠. 예. 네. 그럼 5도 캠공 5도 잘못된 건가요? 그것도 5기인가요? 캔공5요? 예. 그것도 지금 캔공5도 동일하게 25강좌, 19개 강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예. 그게 추진 실적이 이 올해 1학기 추진 실적입니다. 예. 160강자, 25강자 이게 추진 실적이 21년도 추진 실적이 아니고 1학기 예. 추진 실적을 좀 썼고요. 예. 2학기 강자 개설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이제 255쪽에 요 설명 그대로입니다. 2번에 보시면 5 보면 1학기 38강자 개설하였으나 실제 25강자 개설. 그래서 추진 실적은 이게 21년도 추진 실적이 아니고 1학기 추진 실적이라서 그 보이기에 5기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는 1학기 현재 이렇게 편성 내용 및 사유 부분은 2학기. 예. 학기별로 구분해 놓은 내용입니다. 전년도 거니까 21년도 걸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 부분을 전년도 추진 실적을 써야 되는데 예. 1학기 추진 실적을 썼습니다. 그 예, 부분이 그러니까 잘못하신 거네요. 잘못 쓰신 오기입니다. 거네요. 예. 예, 이것도 좀 주의해서 저희 어쨌든 의원들 입장에서는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편차 이게 실질적으로 전년도가 얼마나 정도 개설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다음에 것도 고려가 될 부분인 거잖아요. 개설이 되는 거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294페이지입니다. 저 이거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인데요. 예. 이거 전체적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본래 이제 그 교과교실제 일환으로 추진되는 고교학점제 공간 사업은 21년도에 7월에 교육부가 수요 조사를 했고요.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당 총 사업비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 반영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고요. 사업비 편성 초기에는 전액 학교 교부금으로 편성을 했었고 이게 이제 학교 회계년도가 23년 2월 28일에 집행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학교의 10억 이상의 이 집행액이 너무 부담이 커서 다시 중등교육과하고 교육시설과 협업으로 다시 교육청으로 이렇게 이 협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고 또 이제 아이들이 실제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이 공사를 하려고 이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당해연도 최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일부만 명시 이호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예로 본다면 약 500명이 이 전년 지금 고1 학생보다 내년에 고1이다 지금 중3 학생들이죠. 중3 학생들이 약 500명 정도가 차이 나고 그 다음 학년 정도는 한 200명 정도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렇게 21년도에 계획의 7월에 교육부 수요조사하고는 훨씬 다른 정도의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급 편성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본래 반영된 사업비의 학급 수보다 우리 교육청 전체를 놓고 본다면 약 20개 학급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생겼고 다음 차년도를 본다면 한 10개 학급이 또 더 늘어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지연이 됐죠. 그러니까 21년에 계획됐던 것이 학교 회계로 편성됐다가 다시 교육청으로 좀 가져왔고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공사가 좀 지연됐고 그래서 2차 추경에 이 반영이 됐고 그런데 실제
이제 그 행정 절차들이 꽤 길게 늘어나게 됐고 최소 공사 기간이 약 7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70일 정도를 최대한 아이들이 이 학교에 없는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연보액을 좀 재조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원래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조정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그럼 언제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3년 8월이 원래 애초에 계획이었잖아요. 23년 2월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23년 2월이요? 예. 아 그러면 22년에 본래 완성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다가 예.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된 거는 아무것도 없고 다시 조정하는 단계. 조정해서 예. 이 공사를 2월 말에 그러니까 방학 중에 마치기 위해서는 최소 공사 기간을 70일 정도를 잡아야 돼서 3월 이전에 23년 3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방학 기간인 1, 2월 그리고 이 4개 학교에 대해서 그 전에 12월 말 정도부터 공사가 그러면은 지금요. 예. 이거 혹시 검토 보고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 검토 보고서의 49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총 25억 원 감액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학 때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거는 어쨌든 공사를 하시려면 돈이 있어야 될 테고 근데 그거를 지금 본 예산에 따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25억은 감액을 네. 해서 내년 본 예산에 세우는 거고 예. 이게 이제 2월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마지막 대금이 지급이 돼서 25억을 감액했다가 다시 25억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다시 25억을 세워요? 아니, 35억 아니고? 본 예산에 세우는 거죠. 예. 35억입니다. 35억.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보면은 이 검토 보고서에 보시면은 예. 이게 쭉쭉 감액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또 감액을 하고 예. 저희가 사실 이 검토 보고서 이외에 이 사업 보고서만 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내용을 다 볼 수가 없고 이게 되게 많이 감액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25억씩이나 감액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 자체를 다 알아야 나중에 본 예산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감액할 때도 좀 이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이런 방식으로 이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명시를 좀 해 주셔야 명확한 판단이 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국가가 계획을 세운 거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의 교부에 따라 학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교육청이 사업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이렇게 좀 변동이 생겨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국가가 이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변동이 생겨서 이 사업비 변동과 이 설계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또 2월 말까지 좀 맞춰야 되는 이 학기하고 그다음에 이거 예산 이 활용하는 기간하고 또 이렇게 잘 안 맞는 부분 1, 2월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됐는데 의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내용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계획안을 좀 첨부를 해서 설명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이게 그러면 애초에 총 사업비가 51억이었는데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내년에 예산 반영된 게 35억이잖아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이 더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돈은 더 늘진 않았습니다. 학급 수가 늘었는데 예, 뭐 돈이 더 는 건 아니에요?
예, 학급수는 늘었는데 예. 이게 이제 이 교과 교실이잖아요. 거기 학점제 공간 부분과 이렇게 연동해서 활용하는데 학급수가 좀 늘어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예산에서는 큰 차이가 좀 없었습니다. 그럼 학급수가 늘었. 그러니까 행정학급수가 늘고 교과 교실로 활용하는 이제 행정학급수가 느니까 실제 이제 교과 교실로 활용하는 공간을 새롭게 학교에서는 이제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교실을 조금 이렇게 좀 변동하는 수준에서 새로운 공간들을 좀 찾게 됐고요. 그러니까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50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53학급을 운영하는 학급으로 이렇게 학급수가 변동이 되면 본래 계획했던 공간과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교과 교실제 운영 공간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요. 그런 변동입니다. 근데 그런 변동을 하는데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예, 행정적인 절차들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게 그럼 22년 3월부터 세워진 거면은 이건 여름 방학 때도 뭔가 가능은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그럼 그 이후에 있었던 건가요? 최소 공사 기간이 약 70일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면 여름 방학은 짧아서 사실은 공사가 적절하지는 않아서요. 1, 2월 정도에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애초에 계속비 사업일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본래는 23년 8월을 예정을 했었는데 이 23년 8월 예정을 하다 보니 중간에 아이들의 수업에 이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좀 땡겨서 23년 2월 말까지는 이제 완공을 하려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실시 설계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좀 한 달 정도 좀 지연이 된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처리 절차 중에 그 학급수가 변동이 되면 이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약간의 변화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8월은 이 학기 중간에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2월 말에 끝날 예정으로 좀 면밀하게 이렇게 좀. 근데 이게 애초에 계속비 사업이면 이후에 변동되는 금액은 별도로 저희 승인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변동되는 사항을 그러니까 좀 저는 이게 왜 애초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예. 이걸 왜 계속비 어차피 겨울방학 때 할 거였고 그러면은 이걸 계속비 사업으로 세웠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이 설명. 그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세한 변동사항 과장님이 좀 보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등교육과장 김성미입니다.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교실제에 관련한 시설 사업은요. 당초 교육부에서 이제 보통교부금을 주기 위해서 산정을 미리 작년에 21년도에 7월에 각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수요 조사를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세종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은 애초에 건축 단계부터 선진형이라고 그래서 교과교실제로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7년 이내에 있는 학교들은 그 대상이 안 되고요. 7년 이후가 되는 학교들 4개 학교만 작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올렸는데 교육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기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간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교 학점제에 맞추는 공간 구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산정을 해서 보통 학급수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올렸을 때는
두루고 같은 경우에는 학급수가 26학급, 종천고는 35, 고운고는 25, 아름고는 35 이렇게 이 학급수로 올려서 학급당 2천만 원씩 이거는 이제 보통 교부금을 주기 위한 산출 기준입니다. 학급당 2천만 원씩 해서 예상이 이제 확정이 되고 보통 교부금을 어떻게 주겠다라는 게 작년 한 10월쯤에 확정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2022년도 예산 본 예산에다가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운영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는데 시설비 51억 중에는 올해 사실 이제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학교하고 워크숍을 하고 또 학교 구성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운영비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왔고요. 이제 그 설계가 3, 4월 달부터 이제 추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6월쯤에 5, 6월쯤에 저희들이 이 학급이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당 과 조직의 행정지원과하고 저희과하고 또 시설과하고 세 과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원래 산정 기준인 학급을 늘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또 변경해야 되니까 아니면 좋겠다라고 계속 의견을 줬고 행정지원과 쪽에서는 학생들이 일단 늘어났으니까 어쨌든 그 지역 내의 아이들을 최대한 수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의견 조율이 좀 필요했었고요. 그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의견을 조율은 금방 끝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학교에서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초 설계 해놓은 거를 다시 뒤집어서 사전 기획자하고 다 마무리 지은 거를 다시 원위치 시켜서 새로 이제 실시 설계를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들이 한 1개월 딜레이가 됐고 실제로 계약 과정을 보면은 이게 저희들이 이게 물론 시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입찰 공고부터 시작해서 쭉 다 이 중간에 그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그 계약 방법도 결정해야 되고 일상감사도 신청해야 되고 이후에 또 여기서 하는 일상감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내 그 감사실에서 하는 일상감사가 아니라 그 시에서 운영하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에다가 또 의뢰를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한 2달 이상 걸리는 그런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그 최대한 많이 당겨가지고 거의 계약은 거의 마무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사 기간이 최소한 70일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겨울 방학 때를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애초에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학교 회계로 다 전출금으로 주려고 생각을 했다가 학교에 너무 부담이 크니까 중간에 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되면서 일부만 학교로 가고 그 일부는 시설비 중에서 비품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학교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나머지 부분은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이제 1, 2월 달에 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당초대로 한다면 계약이 아마 9월, 10월이 되면 최대한 많이 선금을 지급하고 최대한 많이 쓰고 1, 2월 달 명시월 조금 금액만 남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중간에 이게 도저히 연내 이 집행률을 높이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추경 때 부랴부랴 저희들이 계속비로 변경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2차 계속비 편성할 때도 최대한은 많이 쓰겠다라는 각오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행정 처리를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3차 추경에 다시 재편성하는 걸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다시 이 안건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명확하게 겨울방학 때 공사가 다 진행이 되는 거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70일 정도 확보가 겨울방학이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일부 학교는 이제 12월 마지막 주 일주일 정도를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를 좀 하고 그 원격 수업으로 조금 전환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총 어쨌든 길게 보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주의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김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 같은 경우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네, 뭐 네. 간단하게 좀 질의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당초에 그 학부모랑 학생이랑 그 학교 이제 공동체가 이 공간 조성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충분히 반영한 이제 설계 반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제 학생 수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당초 설계했던 부분이 좀 바뀌어지는 부분, 그 부분은 그러면은 바뀌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금액 시설비에 추가로 신설 학급 비용이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전체 산정 금액이 이제 학급당을 산정할 때는 기존에 했던 2천만 원씩 되어 있지만 네. 변경 과정에서 설계 변경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꾸미고 싶었던 공간들이 사실 있습니다. 공용 공간들. 그런 공간들을 이제 교실을 트거나 복도를 어떻게 다시 뭐 이렇게 뭐 칸막이를 하거나 뭐 이런 사업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 교실을 많이 확보해야 해야 되니까. 되는. 네. 그러면 그런 부분 말고는 앞서서 그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그 비용으로 이 신규 교실까지 이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고 네. 다만 그 신규 교실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됨으로 인해서의 그 어쩔 수 없는 변경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들이 충분히 또 학부모님께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고 학교에다가 얘기도 했고 또 학교도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이 됐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관련인데요. 예, 이번에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를 시행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올해 몇 개 학교 참여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본래 계획은 이게 이제 2022년도에는 초 6학년, 중 3학년, 고 2학년을 대상으로 그 시범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초 3에서 고 2까지는 2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협력학교 1교, 예비학교 3교, 그래서 총 4개 학교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학기에 그랬던 거고 2학기의 희망학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신청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해서 이 내용 자체를 학교 수를 정확하게 교육청과 학교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평가원이. 평가원만 자료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학기는 협력학교하고 예비학교에서 4개 학교가 참가를 했습니다. 이게 특교인 거는 알겠는데요. 근데 예. 그러면은 원래 그러면은 금액은 예. 이 금액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있어서도 이 1학기에 시행을 했잖아요. 예, 이걸 했습니다.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이 부분 또 특교만 가지고 지원이 되나요? 예, 2억 9천만 원은 이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이 자율 평가 시행을 하기 위한 시도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물품인데 노트북이라든가 문항 개발 비용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이게 아까 이 특교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죠.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가 특교로 내려서 이걸 교육과정평가원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전국에서 모인 교육부가 시도를 통해서 받은 돈으로 전체 이제 문항 개발도 하고 노트북 등 그 다양한 필요한 물품들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 네, 하는 거 알겠는데 원래 그러니까 이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를 하기 전에 원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게 실질적으로 1학기에 시행이 된 게 이 고온중, 전총중, 고온고, 다전고 이 표지 평가를 하신 걸
거고 예, 이 맞습니다. 표지 평가를 할 때도 저는 궁금한 게 특교 비용만 지급이 돼서 거기만 지원이 되는 거고 별도로 저희 교육청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는 거냐고. 예, 표지 평가는 국가가 정책 수립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교육청이 예. 따로 이렇게 뭘 하거나 하지는 않고 예. 표집 대상도 선정하는 것도 평가원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맞춤형 학업성 지수 자율평가가 시행이 되면 예. 이거를 아무리 평가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교육청도 실제로 몇 개의 학교가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맞춤형 자율형 평가가 처음에 기획되고 준비되는 과정에서 옛날 일제고사와 관련한 그런 부정적인 여론 등이 있었고 그런 부분 등이 학교나 교육청 등을 줄세우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어려움 등, 그러니까 본래 이 맞춤형 이 평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래서 이 교육부도 그렇고 이제 이 평가원에서도 일체 말 그대로 자율로 운영되고 이 통계 자료는 수집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학생과 학교에 이제 평가의 결과를 제공하는. 그건 저도 이런 알고 있어요. 예, 예. 알고 있고 예. 그런 문제가 됐다는 거는 어쨌든 그건 과거의 얘기인 거고 예. 현재 이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도 시행을 하는 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맞습니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어떠한 평가 점수를 받았고 이거는 당연히 공유될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학교가 어느 정도 어떤 학교가 지금 이거를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건 거죠. 디테일한 내용은 몰라도 어느 학교가 참여했는지 정도는 몇 개 학교가 참여를 했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건데 예.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도 교육청은 어떠한 정책을 또 마련할 수 있는 건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왜 이거를 현황을 모르고 계시느냐 이건 거죠. 일단 이 평가원에서 어디 찾는가에 대한 자료 자체를 이렇게 제공을 하지 않거든요. 아예 예. 잘 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예.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학급 단위로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서 그러니까 전체 모든 학년 모든 학급이 다 치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자율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라서 이 통계를 일괄적으로 내는 것 자체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어쨌거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려들이 평가와 관련해서는 늘 상존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이 내부 논의를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좀 이 자료 경우가 된 24년에 이제 완성연도라서 그때 논의가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 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의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재무감사 처분에 따른 연가보상비 등 환수금으로 기타 수입 총 43만 3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중피해 소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가름코자 하니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소통 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 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중필 소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